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당초안에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의 기본 공제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고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뒤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초안보다 3천만 원 늘린 건데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또 공모 주식형 펀드도 5천만 원 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초안보다 인하 시기를 1년 당긴 겁니다. 정부는 또 세금 혜택을 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도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특정 10개 분야에만 해주던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일부 분야만 빼고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추가 공제도 해줍니다. 정부는 아울러 과세 대상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걷기로 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3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서로 저희가 영어로는 이분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서울시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다음 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오늘 여성단체와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4년간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은폐됐다며 이처럼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제대로 조사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의 고소 사실이 전달된 의혹에 대해 경찰과 청와대 모두 외부 유출은 부인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 의혹의 경우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소장 접수 경위에 대해선 경찰보다 하루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밝혔지만 면담이 미뤄졌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가 보내온 글도 공개됐습니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논점을 흐리지 않고 진실에 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시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서울시가 꾸리는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참여를 공식 거부하면서 서울시도 조사단 구성을 철회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대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직원 성희롱 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동조사단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 지원단체의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책임의 대상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면서 다음 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무산됐지만 서울시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성추행 방조와 묵인,
피소 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공직 생활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여성단체와 인권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여러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 쪽에 회신이 없자 모두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바꿨지만 이마저도 여성단체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인천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 사례가 실제 확인된 것만 200건을 넘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원인 분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도 정수센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는 810여 건이고 실제 유충이 확인된 사례는 200건을 넘었습니다. 수돗물 유충 발견 건수는 지난 14일 55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19일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충이 발견된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최대 20일이 넘었던 이곳 정수장의 역세척 주기가 운영 매뉴얼을 어긴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세척 주기는 원소의 수질에 따라 운영되는데 공촌, 부평 정수장과 같은 풍납 취수장에서 물을 쓰는 영등포 정수장은 역세척 주기가 5일에서 6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또 정수장의 잔류 오존 농도가 적절했는지 살펴보면서 생물 실험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수돗물 유충 실태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정수센터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어제까지 유충이 명확하게 확인된 민원이 12건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수도관과 유충의 연관성이 확인된 건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민원 가정을 방문해 유충이 있을 경우 생물종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공천을 주장하거나 관철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불가피하다면 약속을 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는 현실이고 본인 역시 현실 속 정치인이라며 당규를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무조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6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13명에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이동을 통제하고 전원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모 육군부대 소속 병사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대에선 현재 나머지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 당국과 포천시에 따르면 병사 2명이 그제부터 발열과 인후통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어제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밀접 접촉자 50여 명을 포함해 주둔지 병력 22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병사 2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인데 이들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군은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주둔지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부대 전체를 공동 격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완치 판정을 받은 지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71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은 보건당국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84명이지만 이와 별도로 군 자체 기준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944명을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교외의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하고 이라크 내 건설 근로자의 귀국을 위해 군용기 2대를 현지로 파견합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금척빌딩의 부동산 회사 관련 확진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전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도 교인 및 가족 등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20일 사이 이 교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강서구의 주 야간 노인보호시설인 강서 중앙데이케어 센터도 관련 확진자가 3명 늘어 모두 15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시설 관련 접촉자 등 137명을 검사해 추가 확진자 14명을 제외하고 113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 내 모든 소모임, 행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최근엔 국내 발생 확진자가 줄었고 교회 관련 집단 감염도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라며 해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중인 이라크에 체류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 300여 명의 귀국을 위해 내일 군용기 2대를 보낼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은 군용기에 탑승하기 전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는 좌석을 분리해서 탑승해야 하며 입국 후 모든 승객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으로 확인되어도 별도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됩니다. 이번 이라크 건설 근로자의 이송에 있어서도 해외 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백신면역연합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분배하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7.6%가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는 대상자가 200여 명 수준으로 조금 적고 검사에 쓰인 진단키트도 특이도 92% 수준이어서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돼 오늘 오전부터 정밀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4층에 대한 감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브리핑을 갖고 발화 추정 지역은 지하 4층 3번 냉동 창고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창고 아니냐 바깥쪽이냐는 부분과 발화 원인은 국가수 감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5명을 부검한 결과에 대해선 질식사 등 화재사로 판명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감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지하 4층 냉장고 앞 전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은 상품 상하역을 위해 대기하던 지게차와 냉동탑차 등에도 옮겨붙어 차량 7대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결로를 막기 위해 전실 천장 등에 시공한 우레탄 폼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사망자들의 대피로를 막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우레탄 폼은 조금만 불에 타도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며 생존자 가운데는 차량 안으로 대피해 연기를 마시지 않고 구조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시설은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문가는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다행히 화재가 더 커지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정밀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가수 등 모두 7개 기관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지하 4층에서 근로자 5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탱크로리 폭발로 1명이 숨진 어제 인천 화학제품 공장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화학약품을 주입했던 공장 관계자와 화학약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과산화수소를 넣는 공장 저장소에 수산화나트륨이 잘못 주입됐고 20톤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수산화나트륨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폭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 측이 실수로 약품을 잘못 주입했고 공장 관계자들이 잘못 넣은 약품을 빼내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독 등 핵심 가해자 3명이 불출석한 가운데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선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일주일에 한 번은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는 고 최숙현 선수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질의에는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4명 가운데 남자 선수 1명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모 감독과 운동 처방사 안모 씨, 주장 장모 선수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 모두 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폭행을 부인했던 김모 선수는 자신과 감독 등의 폭행을 인정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폭행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자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자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다이어리를 공개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다이어리에 또 다른 폭행 가해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추가 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김모 감독과 경주시 체육회가 전지훈련비 유용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행사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얘네들이 산출을 다 해서 만들어가 우리한테 보내줘요. 저희들한테 또 전화가 와요. 돈 입금할 거니까 입금되면은 바로 감독한테 송금 좀 해주세요. 오후 청문회에는 고 최숙현 선수 유가족이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질의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이 일면서 대전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피해 학생들의 조사를 가해 교사의 동료 교사가 한 것으로 드러나 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3시간씩 2주간 부동 자세로 서 있게 하기, 교칙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기숙사에서 내쫓기, 대전체중고 운동부 감독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들을 조사한 사람은 교육청 장학사가 아니라 가해 교사의 동료인 운동부 감독교사였습니다.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직원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 때 생전 듣지도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법 조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며 학교장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학생 간 폭력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별도 기구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대에 관한 거는 근거법이 따로 있고 사안 조사를 하는 기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르도록 제외를 시킨 거죠. 결국 대전시 교육청은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에 나선 셈이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 입국 제한 완화를 위한 교섭에 나섭니다. 이 경제인 등의 입국이 우선 논의될 예정인데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잠시 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입국 제한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교섭 대상은 한국과 중국, 타이완과 브루나이 등 10개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3월 9일부터 넉 달 넘게 일본 입국이 전면 금지돼 왔습니다. 교섭은 경제인 등의 입국이 우선 허용되고 관광 목적의 왕래는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체류 자격이 있는 주재원과 유학생 등의 일본 재입국도 단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중국, 타이완 가운데 타이완과의 합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한국과 중국의 입국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지층인 보수파를 고려해 타이완의 입국 제한을 우선 풀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교섭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선 오늘도 238명이 새롭게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보조하는 사업을 오늘부터 강행했습니다. 感染予防を徹底していただく、国民の皆様のご協力をいただきながら慎重に経済活動を再開をしていく。
일부 감염증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방역에 구멍을 내면서 다음 달 도쿄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최일선에 나섰던 코로나19 전담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머물렀던 곳이니 위험할 수 있다는 편견 탓에 외래 환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병원 전체를 비워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했던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대구 지역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했는데 외래 접수 창구는 한 달째 한산하기만 합니다. 하루 외래 환자 수는 290여 명,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분들이 이제 계셨다가 가셨는데 괜찮냐고, 균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 걱정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원 환자를 위한 200병상 가운데 70%는 비어 있습니다. 일부 병동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래 환자가 지난해보다 35%나 줄었습니다. 대구 지역 다른 종합병원의 환자 상황과 비교해보니 이들 전담병원의 환자 감소 폭이 4배 이상 큽니다. 대구 지역 종합병원들이 속속 정상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코로나 환자를 대거 수용했던 전담병원들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하다 이미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병원으로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달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 그 형편에 이게 적자폭이 점점점 늘어나면 고용 관련되는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진료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일부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머물렀던 곳이니 위험할 수 있다는 편견에 시달리면서 심각한 경영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고향 경남에서도 독재자의 흔적을 지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꿈쩍하지 않던 합천군도 전 씨의 호를 딴 공원 이름을 다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1982년 당시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기념한 비석입니다. 대통령 각하 내외분을 모시고 로 시작하는 비문이 추앙하는 주체는 전두환 씨입니다. 창원시가 38년 만에 이 비문을 없애고 새 안내판으로 바꿨습니다.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씨 흔적 지우기에 나선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지자체가 받아들인 겁니다. 5.18 민주항쟁의 4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종지부를 좀 찍어야 되지 않겠나. 합천군에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수습한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는 생가 안내판과 친필로 쓴 창의사 현판이 있습니다. 군청 앞마당 화단에 방문 기념식수와 표지석 등 전시 기념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합천 환강변에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원래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불리다 지난 2007년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회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군민 정서를 이유로 보전 견해를 고수하던 합천군이 최근 이름을 바꿀 방안을 찾겠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생가 안내판 내용도 고치고 군청 기념식수의 표지석 역시 떼어낼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또 갈등 관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한 후에 경상남도 의회도 전두환 씨를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이번 주부터 제철을 맞은 오징어 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징어하면 동해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제는 오징어가 여름철 서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밤샘 조업을 마친 오징어잡이 배들이 하나둘씩 항구로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싱싱한 오징어를 배에서 내려 화로차에 옮겨 싣고 한산했던 항구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이번 주부터 서해 오징어잡이가 제철을 맞으면서 전국에서 오징어잡이 배 100여 척이 태안 앞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5, 6월은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7월 15일 이후로 이제 서해 조업하러 왔는데 오징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항구 한쪽에선 곧바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서해 최대 오징어 집산지인 대한신진항에 모이는 오징어는 하루 30여 톤. 경매가는 선어기준 20마리 한 상자에 4만 5천 원 안팎입니다.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지만 소비도 늘어 가격도 20% 올랐습니다. 빠른 이송으로 신선도가 높아 수도권에서 주문이 밀려드는 데다 최근엔 온라인 주문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요들이 많고 부르는 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경매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되는 서해 오징어 잡이는 비서철과 겹치면서 서해안을 찾는 미식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며 코스피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에 나서며 1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7포인트 하락한 2228.66에 코스닥은 4.41포인트 오른 794.99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장중 223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5% 넘게 강세였고 SK케미칼은 자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지속되며 세종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내린 1,19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강한 편은 아니지만 밤 사이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제주 산간 지역, 낮부터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그야말로 퍼붓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 지역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최고 1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